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2030이 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너무나도 시급도 네, 몰랐고. 그래서 꼭 내 집이 꼭 필요한 건지, 네.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되는 거 아닌지. 네. 우리 막내 아들이 93년생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거든요. 이제 아들하고 이런 대학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걔가 이제 취직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빠 저축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연봉에 얼마를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은 평균 30%를 하는데 30%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 30%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너 중간밖에 못 간 건다. 그러니까 네가 딴 사람을 더 앞서려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저축하느냐? 우선 집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취직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20대 후반에 취직해서 50대 후반에 은퇴할 때까지 30년밖에 일을 못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대 후반에 그 다음에 은퇴를 해서 사망이 이를 때까지 또 30년을 갖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있는 30년 동안에 소득이 없는 30년까지 포함해서 60년간을 갖다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번 것의 절반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절반은 내가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면 사람들이 한숨부터 나오죠. 내가 지금 번 것도 몇 푼 안 되는데 여기서 절반만 쓰고 절반을 저축하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후 30년이 형편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나머지 30년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은 남만큼 살려고 그러면 50% 저축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집을 사야 되냐 말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그 50%를 갖다가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은 이자를 1% 준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네. B라는 은행은 3%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다 3%짜리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 같이 여기서 이거 사가지고 뭐 2천 남기고 이렇게 3천 남기고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그러니까 저는 그걸 투기라고 그러는데 투기하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내 집 마련 또 내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 자산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그러니까 그걸 올라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내가 저축을 해 놓은 거예요. 부동산에 저축을 해 놓는데, 거기다 해 놓는데 내 자산의 전부 50%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주는 금리보다도 수익이 높거나 아니면 더 안전한 데다가 집어넣는 거죠. 안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돈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 가치 하락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집값이 왜 오르냐? 저는 집값이 오른다는 표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면 집값도 오르고요. 전철값도 오르고 학원비도 오르고 짜장면 값도 오르고 다 올라요. 떨어진 거 하나? 돈 가치가 떨어진 거라는 거죠. 단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연봉이 올랐어. 그건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다 오르는 거고 떨어지는 것만 그 돈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순진하게 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마늘밭에다 막 묻어놔. 또는 내가 캐비넷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10억을 넣어놔도 10년 후에 10억이라는 거죠. 근데 10억이라는 건 옛날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10억, 나의 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해가지고 10억의 자산이 있으면 난 성공적인 사람이야. 이런 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었어요. 근데 그거 갖다 나눠. 그럼 나중에 지금 10억 그러면 서울의 중간 아파트 하나 사는 거고요. 그렇죠. 10년 후에 10억 그러면은 서울의 전세.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서울에서 월세 보증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건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 돈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닌 만큼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걸 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현물에 대한 투자라는 건데, 그걸 부동산 해도 되고요, 주식 해도 되고요, 또는 금이나 또는 고소화 이런 거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는 저 사람 지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그런 거 아니까 아니요.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게 낫더라 하고 이제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주식, 금 이런 것보다 다 해요. 부동산이 저는 제일 낫다. 다 해봤고 하는데 왜 부동산이 괜찮냐면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안 잡아먹거든요. 내가 살 때 한 번 신경 쓰고 팔 때 한 번 신경 쓰고 물론 중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쓰지 않잖아요. 내 시간은 뭐했어? 내 소득을 올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과장,
부장 이렇게 뭐 또 이사 또는 뭐 나중에 사장 이렇게 자기가 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남들과 똑같이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걸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벌은 돈이야. 그런데 여기 갖다 놨더니 근거에 갖다 놨더니만 이게 계속 자산이 쪼그라져. 이건 또 불행한 일이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지가 알아서 크게. 여기서는 내가 노력해서 크고, 이건 지가 알아서 크게. 처음에 그 세팅만 잘하면 되는데, 부동산이 가장 그거에 적합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근데 약간 좀 그 부동산이라 그러면 일단 시드머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은 근데 이게 또 분산이 돼서 그렇죠. 오히려 약간 조금 마음의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투자하길 꺼려하는 예.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그렇죠. 것들 처음에 좀 이제 부동산은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 저 같은 것도 이제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중에 부동산을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만만하게 보이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이제 저축을 해서 자산을 모으게 되면 이제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까 안전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네. 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소위 이제 갭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이제 적은 돈 갖고 과거 집을 내가 뚝 들어가서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그런 이제 갭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제 길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이제 길게 사이클을 투자를 생각하면 한 10년 단위 좀 생각하면 좋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때 소라게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라게가 처음에 걔는 요만한데 소라 이따만한 거 갖고 다니면은 끙끙해가 지가 죽어요. 네. 또는 반대로 여기서 보면은 개는 이만한데 소라 연문을 하게 되면 숨을 데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이제 소라를 갖다가 계속 이제 갈아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은, 우리 어린애들 옷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옷에 조금 더 낭낙한 걸 사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 왜 그러냐면 몸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산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저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열심히 요즘 맞벌이 많이 하니까 맞벌이 하고 열심히 이제 빚을 갚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옷이 나한테 작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더 큰 옷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내 자산이 이렇게 커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2012년이나 2013년도에 이제 그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팔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라고 하고 방향을 못 잡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용기 내서 산 사람들은 지금 노후 대책을 다 했다. 이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뛰었겠죠. 예. 지난 5년간 엄청나게 뭐 자기 자산을 거의 더블을 만들었으니까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아까 단기 시대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이제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도 굉장히 쉽고 마음이 편해요. 중간에 떨어지고 이런 거에 떨어지면 떨어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오를 건데 왜? 또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지난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1999년부터 지금까지요, 집값 오른 걸 퍼센트를 쫙 더해. 예.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진 걸 다 더해. 그러면 그 비율이 95대 5예요. 95가 오르고 5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확률이 19고 떨어질 네. 확률이 1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값이 오를 확률이 95%, 떨어질 확률이 5%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내가 저번 타임에 제일 비싸게 샀어도 네. 요번 타임이 제일 싼 것보다는 더 비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왜?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보면은 이렇게 장기적인 이게 시각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고점 저점을 그렇게 따지진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서 고점 저점이라는 것보다도 자기가 시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예. 그럼 그 장기라는 텀은 어느 정도까지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평생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은요 10년 단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내가 어떤 이제 워렌 버핏도 어떤 주식을 하나 사면은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 그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물며 주식인데 부동산은 더하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사면은 10년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팔지 않을 집을 사라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일반적이고 조금 이제 신혼부부는 그보다 조금 다른 전략은 쓰긴 써야 돼요. 신혼부부.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에 맞는 걸 일단 사야죠. 예. 근데 비싼 게 좋겠어요? 싼 게 좋겠어요? 비싼 게 좋죠. 비싼 게 좋죠. 왜 비싼 게 좋으냐면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서로 살라고 해서 네.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는 뭔가 거기 핸디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돈이 그밖에 없어. 나홀로 아파트에 들어간다던가 또는 외곽 지역에 들어가서 내 돈이 그밖에 없어. 그래서 했지만 그럼 좀 더 돈이 모여.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저축한 돈 이런 걸 합하고 또 일부 대출 합해가지고 전에보다는 더 괜찮은 걸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아까 소라게가 자기 몸 갈아타는 거죠.